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에서 오늘 발표를 한 걸 보니까요. 20대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30%대에 육박하고 또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6대 4의 비율로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까운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중국에는 50대 감염자가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른 같은 바이러스인데 조금 다른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2020년 3월 3일 현재의 통계적 의미로 보면은 네. 우선 성비는 모집단인 특정 종교 집단에 네.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되고요. 네. 다만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모집단을 넘어서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노출이 많이 됐고 예. 노출에 따라서 감염과 진단이 됐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도 네. 그것의 결과로서 돌아가시거나 큰 합병을 가지신 분들은 고령층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반자, 캐리어 역할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 활동도 많고 폭도 넓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젊은 분들이 많이 맞아야 취약층이 건강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20대가 제일 많긴 한데 사망자는 아직 20, 30대 중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20, 30대는 걸려도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젊다고 하는 것 자체가 면역체가 튼튼하고 면역이 꺾이지 않고 또 일반적인 영양 상태도 좋기 때문에 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에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소심하게 나의 건강을 지키면서 소심하게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과 이웃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20, 30대 분들이 가져야 되는데요. 예. 예. 아유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내 건강을 지키고 그런 소심한 건강 지킴이가 이 사회와 이웃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마스크와 손 씻기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 내놓은 또 다른 통계치를 보면요. 확진자에 대한 치명률입니다. 일단 확진을 받고 사망할 확률을 의미한 건데 이게 평균 0.5% 정도로 보면서 기저질환 있는 7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3%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통계 수치가 주는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일단 고위험군의 3% 이상이다 3.7%로 최대 봤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상당히 두려워할 만한 수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보통 평균적인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보다 살짝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연간 많게는 연 5천 명 정도가 또 어떤 통계는 3천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계절 인플루엔자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직간접적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통계가 고령대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계절적 인플루엔자 영역과 별도로 왜냐하면 계절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는 별도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네.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데 그 평균이라고 갖는 의미가 10대, 20대, 30대에서는 거의 미미하지만 네. 연령대와 고위험에서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의 연령대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와 별도로 또 다른 그런 무기가 돌아다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로 인한 위험함은 그대로 존속돼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작용할 수 있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미 지역에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2019년에서 20년까지 현재 사망자 숫자가 미국이 사실 통계가 잘 안 잡히거든요. 네. 땅이 워낙 크고 인구가 3억 4천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15,000명, 17,000명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나오는 중에 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가 돼 있으니 별개의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취약군에 대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안 된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만 12세 미만까지도 무료, 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예방 접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두 개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미국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코로나19 초반에 유행할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되더라도 폐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서 이게 복구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사실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답답해서 담배를 피러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 영구적으로 폐는 손상돼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네. 이런 얘기가 돌 만한 근거는 과거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하부 기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 그걸로 인해서 손상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의 연구진의 사례를 따르면은 경증 감염자인 경우에는 CT 촬영에서도 실질적인 폐 영구적 손상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또 다른 의견으로 중증인 환자분들은 이미 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더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손상이 더해져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지 경증이고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라고 하면 폐의 영구적인 손상을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확진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 9살 이하 확진자가 32명이니까 전체 확진자의 0.6%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적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특정한 종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교 행사를 참여하셨던 60대 부부가 있는데 네. 그 부부가 와서 본인의 뭐 며느님 또는 따님을 만나고 가족의 정을 나누고 그것이 또 3대 이루어지는 가족 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네. 이것은 지역 전파 단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역 사회 감염을 말씀하셔서 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 대구에서는 지역 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됐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천지 신도보다 이제 앞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리고 신천지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중심 증폭 집단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확산이 되어 왔는데 이제 지역 사회로 이게 확산됐을 때 더 그 문제점들을 더 우려하는 보건당국의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현재 와 있다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국의 정책과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 즉 토요일, 일요일까지라고 하면 최선의 방역을 하고 지역 방어를 한다고 하면은 지역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경증인 부분이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분들을 빨리 선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인들의 전수 조사를 위해서 인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지역 사회의 중증 환자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수조사에 대한 루트를 진행하지만 방향을 좀 바꿔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됐고 등록돼 있는 고령의 중증 환자분 중에 유증상자, 즉 더 넓은 범위지만 좀 더 잘 보이는 부분에서 집어서 검사하고 환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지지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지자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말 그리고 월요일에 발표했던 사항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 실제로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병원과 자가격리 이제 중간 단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은 안전해가 아니라 우리 지역도 누군가는 노출이 되어 있고 네. 노출되신 분 중에 감염이 돼서 나에게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잠시 멈춤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본인이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예.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1339 지역번호 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안심진료센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지 물품을 네. 받고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갈지 아니면
본인이 중증 환자라고 하면은 그 중증 환자 분류에 따라서 입원하셔서 치료될지를 미리 좀 본인도 학습하셔야 되고 예. 또 바른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단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자 분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짚어보고 싶은데 뭐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중증도를 4단계로 나누는 게 과연 잘 원활하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을 병상을 배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기준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입원과 병상 배분의 기준은 그때마다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요. 예. 그 이유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난이 일단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아주 최중증의 환자분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는 분들의 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심근경색 환자 다 급해 보이지만 그 의료진의 경험과 사례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우선도를 두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현재 발열이지만 실제로 젊고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면은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자가격리로 지켜보고 만약에 현재 열이 높진 않지만 호흡수라든지 맥박, 혈압,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기저질환이 있다면 거기서 바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입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나는 열이 많이 나는데 근데 실제로 저쪽에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계신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현장에서의 의료진의 판단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입원 기준을 잘 따르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고요. 또 정책 관계자분들은 현장에서의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끝까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유연하게 환자분의 수와 경증, 중증 환자의 분류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가정에서 뭐 신천지 교회나 어떤 집단 어떤 밀접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든 본인이 뭐 발열이 나거나 그다음에 인후통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아 이게 좀 심상치도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그 환자마다 연령대마다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예시를 몇 번 들었는데요. 오늘이 3월 3일이죠. 네. 3월 3일 참 좋은 날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2019년 3월 3일에 퇴근할 무렵에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열이 쟀는데 30.5보다. 네. 응급실을 갈까? 에이, 집에서 약 먹고 하루 쉬고 내일 아프면 병원 가야지. 했었던 우리가 지금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응급실을 달려가고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상황이 좀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호흡수입니다. 그리고 안정식 호흡곤란이 있는데요. 사실 안정식 호흡곤란을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손가락에 꽂아서 산소 포화도를 집에서 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숨이 차고 힘든 정도. 또 누웠을 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아니라 누웠을 때 호흡이 곤란하고 나이가 65세 이상인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안심 진료소 또는 선별 진료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숨이 찼을 때가 가장 좀 그렇습니다. 위험할 수 있겠군요. 호흡 곤란에 대한 예.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환자 분류와 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어찌 보면은 뭐 그때그때 유연하게 잘 작동을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환자들도 참 많고 의료진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자가격리 중에 경증이라고 해서 격리가 됐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새에 상황이 악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한 그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게 예방접종을 놓는 것도 어디다 놓느냐.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소의 고름을 뽑아서 접종을 한다는 생각을 했던 의사도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덕분에 큰 희생을 우리가 더 멈췄던 것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아 경증과 중증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단순히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외에도 나이 그리고 기저질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중대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진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매주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라고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피로감이 많으실 텐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교수님께 좀 근데 예. 오늘은 제가 이 고비라는 표현에 오늘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2월 그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특정 지역에 특정 종교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퍼진 상태고 우리가 실제로 심각에 준해서 활동을 했지만 심각을 발표한 건 지난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 8일, 9일 정도가 지난 상태고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하게 되고 다중 이동 시설을 피하고 있는 이런 걸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과 다음 주 중에 나타날 겁니다. 즉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네.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그러한 시나리오는 3월 14일, 3월 15일부터는 특보에서 의료진이 나와서 방송할 일도 없고 네. 변곡점이 찍혀 나가면서 이제 그 줄어든다. 그래서 3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특정 종교단체에서 전에 지금 현재까지는 증상이 없지만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으신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네. 본인이 밝히시고 검사를 하시거나 자가격리를 충분히 하셔서 활동을 멈추신다고 하면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난주 이 금요일과 토요일 소위 말하는 매월 마지막에 클럽데이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갈 일도 없지만 그러한 곳에 젊은 분들이 밤새 놀았다고 해서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중에 한 분이라도 감염 상태에 있고 또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발병 상태에서 밀착 접촉한 상태에서 비말을 여러분들에게 뿌렸고 그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주말 동안 생활했고 아이고, 예. 그 생활하신 부모님들은 직장에 출근하셨고 네. 본인도 같이 일상생활 했다고 하면 개인 수칙을 지키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서부터 5일에서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3월 3일부터라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소극적 건강지킴, 나를 지켜야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웃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의미로는 정말 이번 주, 다음 주 고비로 우리가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99% 조사를 마쳤다라는 보건당국의 발표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신천지 신도 그런 종교 쪽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확산을 더 막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확진자 추이는 어쨌든 이번 주말이 고비다라고 보셨고 지금 정앵커가 이야기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모임을 한 게 2월 16일이니까 이미 14일 잠복기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줄어들어야 추가적인 감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31번, 17번 이런 확진자 얘기 나올 때는 이제 동선이 발표됐지만 이제는 이게 감염 지수, 재생산 지수가 만약에 지금 발표된 대로 2.6, 2.7이면 네. 한 명이 3명, 3명이 9명, 27명, 81명, 243명으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 꼭지를 놓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243명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한 종교 행사가 공식적으로 완료가 됐다 하지만 본인이 무증상 또는 무발열 감염자로서 또 다른 전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종교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본인의 거주지로 들어가서 또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개인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3월 셋째 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이 2주가 더 연기가 되면서 3월 셋째 주에 23일에 개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때가 되면 괜찮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서 해주신 말씀으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육아를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개학까지 무작정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외출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뭐 개인 위생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외부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육아 대란입니다. 예.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도 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예. 혹시 그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나? 이 네. 얘기를 오늘 오전에도 같이 얘기하다 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대란에 대해서 방법은 우리가 순차 근무와 재택 근무에 대해서 교육부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분의 지침을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럼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뿐만 아니라 성평등, 그다음에 국가 발전의 균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유치원이나 그 보육시설까지 같이 연기된 상태라고 하면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육아를 위한 교차 근무라든지 또는 집안에서의 그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누가 와서 대리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3대가 같이 집에 있는 것도 현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재택근무 또는 순차 근무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실제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학부모들은 이조차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인지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부 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각 가정마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 짐을 좀 덜어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수 사례를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 즉 어머님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실제로 그분들이 오셔서 4시간, 6시간 돌보고 다른 집에 간다? 실제로 지금 집에 방문객도 잘 안 받고 있거든요. 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으로 교차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의 그런 방안을 지침으로 업장에 실제로 사업장에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이 와중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무용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해도 뭐 안 지키면은 뭔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어 보여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인 분들의 목소리도 거의 하나와 같고 그것에 대한 이제 처벌 또는 규제에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본인들이 우리가 방송을 집중하거나 지금 정부의 그런 지침을 집중하지 않으면 네. 이런 얘기가 있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는데 폴란드의 한 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나왔답니다. 네. 전혀 몰랐던 거죠.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귀에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네. 이웃에서 소심한 건강 지키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뤄지는 그 클럽의 사진씨는 토요일 아침에 환자 보러 간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같은 나라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처벌을 강화하거나 차후에 뭐 질책을 하겠다기보다도 좀 더 공정한 언론, 그다음 바른 지침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심한 건강 지킴을 하면서 이웃이나 가족이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비약을 더 준비를 많이 하려는 미리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열제도 그렇고 두통약, 몸살약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저희 딸이 엊그저께 갑자기 열이 나갖고 해열제를 먹이면서 혹시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임의로 집에서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그냥 약을 복용하고 자가 처방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정부에서는 약국에서 구매하던 것 중에 안전하게 소용량 포장으로 우리가 오버 더 카운트 네.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걸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약에 대한 충분한 재고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약국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네. 약국에 계신 약사님들은 일선에서 같이 국민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약국을 방문하실 때도 꼭 손 씻기와 마스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국이라고 하는 곳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 일선에서 같이 지키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반 약을 구입하실 때도 항상 개인 위생 요구인 마스크를 착용하죠. 당연히 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손 씻기를 잘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일반 약, 이 경우에는 약사님의 지도와
그다음 복약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장에 가서 소고기 1kg 주세요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서 타이레놀 이만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의 건강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물의 건강 용량의 만큼만 구입하셔서 사용하셨고 꼭 약사님의 복약 지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야기 중에 역시나 마스크와 손 씻기가 없지 않은데 마스크 이야기 해보시죠. 이게 성인용, 아동용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동용 사이즈를 못 구했다. 그러면 아이에게 성인용 마스크를 씌우는 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요 시범적으로 어제는 이제 소아용 마스크를 한번 제가 착용해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넓은 편인데 네. 간신히 입하고 코가 가려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방역의 효과는 훨씬 뛰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꽉 압축이 끼니까요. 되고. 예.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스크를 아이돌 연예인 분들은 패션의 아이콘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얼굴과 입을 가리고 공항에서도 이렇게 그랬죠. 맞습니다. 많이. 메이크업이나 뷰티 아이콘으로 사용하셨는데 성인용을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 볼 옆으로 공기가 다 들어가고 코가 노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귀 거리 부분을 당기고 턱 부분을 접착을 시켜서 완전히 사용하는 방법을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 얼굴면이 접착이 떠 있다고 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의미가 같습니다. 없군요. 예. 우리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외국 국제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2,000명을 넘었고 우리가 이탈리아를 갔다 와서 또 확진을 판정을 받은 사례들도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독 이탈리아에 이렇게 확진세가 빠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와 발표된 견해 두 개를 말씀드리면 발표된 견해를 보면 아직 0번 환자를 못 찾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있는데 네. 이분이 특정한 국가를 방문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 접촉한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1번이거든요. 네. 즉 0번 확진자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춘절이라고 하는 중국의 명절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라는 대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소비자층이 여행 소비자층이 유럽 지역을 많이 다니는 게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그 중에 선호하는 국가가 이태리,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환자가 발생했던 롬바르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고 건조한 겨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실리아 같은 남부의 지중해성 기후랑은 다르라서 네. 이탈리아도 굉장히 크죠. 크게 길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고 발생하기 쉬웠기 때문에 혹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많은 여행객을 통해서 이 접촉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반대로 또 이태리 분이 중국 여행 후에 와서 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0번 환자가 누구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롬바르디 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과 유사하게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지역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란도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었는데 보면은 확진자 수와 비교를 해봐도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란을 다녀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그러셨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란의 테헤란은 이게 분지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많이 발생하는 대구랑 아주 비슷한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경제 제재 등을 통해서 의료품이라든지 기초 공중보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출장을 다녀왔었거든요. 예. 그 또 하나가 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유연휘발유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유시설이 없습니다. 네. 산유국인데 정유시설이 없어서 유연휘발유를 쓰는 점, 공중보건이 취약한 점, 기온이 이란이 지금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테헤란이 지금 2도에서 12도 정도 되고요. 예. 분지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딱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에 유연 휘발유는 어떤 광고? 유한유발유는 그러니까 나비 그대로 있어서요. 예. 아주 예전에 사용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매연이 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질환이 많고 공기가 좋지 않은데 분지여서 바람이 잘 불지 않고 그리고 기온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좋은 건조하면서 추운 날씨에 예. 또 종교 행사를 하다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시아파 종교인데요. 예. 사우디는 이제 수니파잖아요.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서 하시기 예. 때문에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미국은 지금 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을 오려는 승객에 대해서는 37.5도를 넘을 경우에는 비행기 탈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감염 확산, 스스로 자국에 대한 감염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분들이 나오는 그런 글들을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세요. 이래서 어떤 분은 마스크 쓸 필요 없다라고 예. 하시는데 미국의 현지 지금 가족분들 여쭤보시면 마트가 동이 났다. 마스크 사재기가 들어갔다고 두 개의 상반된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코네티컷, 테네시 이런 쪽은 이웃에 마트 가려면 시속 120km로 30분 운전해 가야 이웃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미 거리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가 아니라 집에 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한 미국의 전반적인 중부의 가정이고요. 예. 동부랑 서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맨하탄에서 환자가 한 명이 생겼다. 이 얘기는 그 지역 확산을 의미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정부 지침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이야기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감염 상황, 팬데믹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 의사로서 견해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 팬데믹을 선언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선언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지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심각이라는 선언을 하기 어려웠던 건 우리가 심각이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WHO에서 판 엔데믹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판 엔데믹 상황입니다. 네. 이미 상황입니다. 모든 주에서 5대양 6대주에서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판 엔데믹이라고 보는데 WHO에서 공식적으로 판 엔데믹을 선언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국가의 방역 시스템을 자연적으로 따라올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교류가 줄고 인구 이동이 줄고 경제적 상황까지 정무적 상황까지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판 엔데믹을 선언하지 않기를 바라는 개인으로서 예. 현재 판 엔데믹 상황이 수그러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판 엔데믹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병의 어떤 전파 속도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좀 WHO에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미칠 경제적인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이 좀 더 많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지만 수준은 이미 감염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이미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준해서 준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